여러분, 한 나라를 떠올릴 때 그 나라의 아름다움보다 먼저 어두운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불립니다. 매년 수만 건의 성폭행 사건이 신고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역사 속에 뿌리내린 불평등. 이 문제의 뿌리는 인도의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성은 한 인간이라기보다 가문의 명예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힌두교 경전 일부에서는 여성을 남성보다 아래 존재로 규정했고 그 결과 여성의 자유와 권리는 오랫동안 억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 신부 결혼, 지창금 문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사티 제도까지 존재했죠. 이런 제도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잔재가 지금도 인도의 사회적 인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성은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밤에 외출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들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카스트 제도입니다. 상하 관계가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하층 카스트 여성은 더 쉽게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폭력, 즉 신고조차 되지 않는 침묵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 영국은 새로운 법과 경찰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속엔 폭력적인 통치와 불평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민 정부의 경찰은 민중을 보호하기보다 감시했고 그 잔재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피해자가 오히려 조사받는 왜곡된 시스템으로 남았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가부장제와 불평등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남성 실업, 젠더 갈등이 겹치며 일부 남성들은 자신의 권위 상실을 폭력으로 표출했습니다. 즉, 인도의 성폭력 문제는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인 셈입니다. 델리 버스 성폭행 사건 세상을 바꾼 비극. 2012년 12월 16일 밤, 인도 델리의 한 버스 안에서 23세 여대생 조티싱이 남자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이미 6명의 남성이 타고 있었죠. 그들은 버스 문을 잠그고 여성을 1시간 넘게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로 잔혹하게 폭행한 뒤 두 사람을 거리 한복판에 내던졌습니다. 조티싱은 끝내 목숨을 잃었고 그의 이름은 세상의 니르바야라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여성에게 정의를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인도 정부는 강력한 성폭력 처벌법 니르바야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고율은 여전히 낮고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가 남아 있었죠. 변화를 향한 인도의 노력. 그래도 인도 사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성 안전을 위해 여성 전용 지하철 칸, 야간 여성 보호 핫라인, 성폭력 전담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과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SNS에서는 미투인디아 운동이 확산되며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까지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NGO와 시민단체들이 시골 마을로 들어가 여성에게 자기 방어술을 가르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법률 지원,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변화의 불씨는 분명 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용기. 인도의 성폭력 문제는 단순한 범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권력의 불균형 그리고 시대가 만든 왜곡된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니르바야 이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침묵하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남성들 또한 함께 싸우기 시작했죠. 인도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바꾸라고 말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자.